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날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는 최근 보통에서 완만하게 성장했다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의 12개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확장됐고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건설업자들의 주택 경기 기대감이 이번 달에 6개월 내 최고로 개선됐습니다. 전미부동산업협회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번 달 주택시장 지수가 53으로 6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50과 직전월 기록인 49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6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제조업과 광업 생산은 각각 0.1%, 0.8%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공사업 생산은 0.3% 감소했습니다. 영국의 3월에서 5월 실업률이 전달보다 하락하며 6.5%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이 둔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마켓워치가 현지 시각으로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영국 통계청 ONS는 영국의 3월에서 5월 실업률이 6.5%를 기록해 직전 기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경제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요. 전날보다 0.45% 상승한 17,138.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올해 15번째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2% 오른 1981.57포인트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0.22% 상승한 4,425.97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중국 경제지표 호조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독일 지수는 1.19% 급등한 1.44% 급등한 9,859.2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네, 영국 지수는 1.12% 상승한 6,784.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글로벌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우리 증시 오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순서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인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번들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호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래서요, 일단 증시를 좀 크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자체가 물론 지금 2010포인트 행복하냐 물으면은 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는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 6월 달에 6월 25일 날 1770포인트를 찍고요. 찍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10월 23일 2063포인트를 찍고 주가 자체가 거짓말 같지만 지리멸멸하게 거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지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965포인트에서 굉장한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찐바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올 2월입니다. 2월의 진바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2월의 진바닥이 1885포인트에서 202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어쨌든 간 이 블록에서, 1965에서 75 블록에서 지지를 억들어 받고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어쨌든 간 보는데, 지금 이 지지를 볼 것 같으면, 이 지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큰 지지죠. 큰 지지를, 큰 건데, 이 큰 지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매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대를 보면, 지금 매물대,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년 반 동안에, 1년 동안 그 매물대가 지금 다리에서 가장 포진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위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저는, 조금 이 위쪽을 이제 침범은 할 수 있으나, 저는 지속적으로 못 간다 쪽에 한 표를 일단 던지고 싶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현금화에 변동성이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겪어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피버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2025포인트까지 열어놓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2025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과연 2050까지 갈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늘 2025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상외로 장 자체의 2025포인트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020포인트죠. 주피봇에 있는데, 주피봇이 2020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피봇의 이제 영향이 과연 결론은 2020에서 2025포인트의 저항이 워낙 강력한 저항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일봉으로서는 볼륨저 밴드를 봐야 되겠죠. 볼륨저 밴드를 볼 때 일봉 볼륨저 밴드는 일봉 볼륨저 밴드도 2020에서 2025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이탈을 하더라도 볼륨저 이탈의 안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2020에서 2025포인트가 당분간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0포인트 이상은 굉장한 현금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이틀 동안 그 사이 먹었던 거 한 방에 날렸죠. 제가 이제 코스닥이 어제 하루에 10p 빠지는 참사가 났습니다. 어제 참사가 났는데 정확히 10.2p 떨어졌죠. 코스닥이 10.2p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10.2p로 떨어졌다는 것은 일반 코스피로 따지면 거의 38포인트 떨어진 장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틀 동안 최저 떨어진 게 여러분 보다시피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6포인트라면 거의 코스닥이 한 60포인트 떨어졌다. 코스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제가 여러분에게 560 이상에서 경고를 드렸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은 주구장창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는 순환매에 자기 주종목이 매도가 나온다면 계속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매도할 종목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팔 수 없는 주식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RSI 지표 보시면 RSI 지표가 과열이 아닙니다. 과열이 아닌데 주가가 이제 신고가 났는데 물론 RSI 지표를 보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지만 RSI 지표가 스타트했는 자리가 워낙 높은 자리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스타트했다는 것은 외부의 개입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돈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곁에 7월 초에 현금화에 주력하자 복지부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리 저는 2010포인트 이상에서는 현금화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죠. 전환선 기준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주가가 상승하면은
전환선에 저항이 부딪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원이 뜨더라도 구름층이 워낙 두꺼운 구름층이기 때문에 주가가 가볍게 뜨고 그럴 자리가 못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서는 절대적으로 현금화에 주력해라. 기준선과 전환선이 상승 시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상승하면서 주가 뜨지 뭔지 모르지만 상승하지 않고 주가 뜨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 선행 스팬원을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선행 스팬원의 탄력이 굉장히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께서 인지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전환선이 일단 상승을 하겠습니다만 전환선 상승이 굉장히 미미한 상승이다. 미미한 상승인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정강 후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양봉이 나면은 주가가 하루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신고가 갱신 2022를 갱신하겠지만 음봉이 만약에 찍고 내려온다면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단기 상투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기관과 외국인 다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지수입니다. 보시면 기관들이 4,800개, 외국인들이 5,500개 거의 없어요. 옵션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배팅을 하지 않습니다. 배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지수가 뭔지 모르게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투명할 때는 투자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화를 최대한 우리가 뭐 불특정할 때 제일 좋은 게 현금화다시피 현금화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뒷북 치는 겁니다. 미국 글로벌 증시가 미국이 통화를 풀어가 경기 활성화를 했고 유럽이 통화를 풀어서 경기 활성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통화를 풀어서 아베노미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화를 풀다 사실 안 푸는 거 아니죠. 뭐 건국 이래 사상 최대 통화량인데 돈이 숨어버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또 통화를 푼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통화 푸는 게 뒷북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진행이 낮은 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화를 잘못 풀어가지고 우리 경기에 특히 원화 강세 상태에서 통화를 푼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거시경제적으로 해가 굉장히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그 경기를 호전적으로 보실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현금화를 한번 챙기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황이 굉장히 힘들었죠. 저도 4월 이후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30포인트 차이에 걸리는 날이 안 걸리는 날이 여러분 거의 한 12여일밖에 없고 나머지 20, 30포인트 차이에서 다 걸렸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았고 여러분 보다시피 시황이 크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지부동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시황에 사실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장기간 이렇게 계속 있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불행한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 4월달에 삼성전자를 땡겼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네이버 땡겼고 그 이후에는 순환매를 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 종합주가 지수를 보지 말고 여러분 활동지수를 보면 지금 지수가 1900포인트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속지 말고 시차에 속지 말고 흥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들 물모도 계속 갖고 있으라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선물도 지금 가격대에서 집중 포화되어 있습니다. 집중 포화되어 있다는 것은 선물은 여러분 이 집중 포화로 들어가려는 습관이 맞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집중 포화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그럼 결론은 뭐냐? 집중 포화 주의에서 액션을 취하면 크게 먹을 게 없다. 선물은 항시 포화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진짜로 현금화에 지르하고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포지션 외국인과 기관들이 포지션을 안 찬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리가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물 갖고 있는 분들, 원래 선물은 260 이상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콜 거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260은 안 먹는 게 제일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대신 또 250 이하에서 풋은 또 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내려가더라도 구경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260 이상에서 풋을 갖고 있는 분, 우리 개인들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돈을 먹고 나오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연에도 지방 강연에 이런 거 절대 안 갑니다. 귀찮아서. 근데 이번에는 다음 주는 갑니다. 이번 주는 강연회가 줄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토요일 날 11시부터 여러분 영동북구 정역 5번 출구 주원투자에서 있고요. 또 토요일 날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 일목균형표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또 오후에 2시에 여의도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연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강연회 해봐야 뭐 종목 안 줍니다. 공부밖에 안 가르치니까 공부하실 분만 오시고, 여러분 막 종목 한 개 걸러보겠다. 종목 위험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종목이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는 신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주의 영역이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실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밤, 일요일 날 공부하시러 오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가 어려운 장세다.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 코스피가 2.52%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이제 심리적 지표거든요. 코스피가 지수가 2010포인트라도 2.52% 수익이 안 났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아직까지 6.5% 수익이 나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최근에 5.8% 수익이 나 있고요. 미국 나스닥이 4.9%. 그만큼 코스피가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도 종목별로 보면 2.5%. 그럼 결론은 거의 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0으로 기준해가지고 2.5포인트 캐봐야 뭐 2.5포인트 한 10포인트. 실제로 코스닥이 저 퍼즈만 떴고 실제로 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지금 지수에 부안해동 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3개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2.52% 수익이 밖에 안 났다. 이 말은 뭡니까? 코스피 평균 주식 사가지고 2.52 거의 수익이 안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개월로 보면 1%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3개월 보면 1%밖에 수익이 안 났고 1개월로 보면 1%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코스피는 수익이 거의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물 먹어가지고 있는 분 종합주가지수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만 안 올라가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이다. 뭐 1개월 동안 1%밖에 수익이 안 났다.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주식, 뭐 하이닉스가 다 가져가 버리고 여러분 주식이 빠졌다. 이래 봐셔야 되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뭐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3개월 동안 코스피가 1.7%밖에 수익 안 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물 먹어도 아이고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를 해다. 여러분 뭐 펄쩍펄쩍 뛰는 단타 주식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만 끝에 가보면은 토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냉정한 판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갖고 계속 장난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뭐 외국인들이 서서히 주식 산대. 외국인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기관들이 외국인 창고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일단 우량주, 낙폭과대 우량주를 많이 산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 주가가 8포인트에서 10포인트 상승할 겁니다. 저는 최대한 현금화에 주력하자.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여름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전함 신청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상승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 상승의 기회를 통해서 현금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순촌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먼저 슈퍼개미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중 최고점에 근접했던 코스피 지수가 숨고르기를 하며 2010선 초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었는데요.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매기가 쏠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시는지 궁금하고요. 이틀 전 관심주였던 NC소프트에 대한 AS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하락에 대한 관망이 조금은 강조된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을 럭비공에 비유를 하면서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구간이다라고 현재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조심하자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 양시장 어제 소폭 상승 출발은 했지만은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하단 갭라인까지 메우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장을 종목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수부터 보고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제 코스닥도 급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피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는 약간 애매한 구간일 수 있겠지만은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들이라든지 조선주들, 현재 바닥을 다지는, 그런 아주 양호한 바닥 다지기에 현재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중요한 건 업종 섹터별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 어제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의 상승이 좀 나와줬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조선주들도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외바닥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는 상당히 코스닥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움직였던 하루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지수가 음봉 마감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2020포인트까지 일단 1차적인 돌파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 부분이 되겠죠. 2020포인트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은 지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20포인트 돌파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글쎄요, 일단 어제 1.5% 정도 하락은 했지만은 아랫꼬리가 어제 길게 나와주는 모습이었죠. 어제 일단 5일선이 이탈된 상황에서 60일선의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회복 여부가 굉장히 좀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어제 하락을 할 때 매수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렸던 현재 코스닥 구간은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설령 어제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오늘의 대응이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의 전고점, 어제 말씀드렸던 565포인트의 안착이 절실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종목들도 쭉 데이터를 뽑아놓고 지수 하락을 할 때마다 사모해야 했던 그런 종목들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냐 아니면 서서히 사서 되냐의 그런 문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포트는 대형주로 하나 맞춰놓고 그 이후에 서서히 매수해도 아직 늦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급할 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NC소프트를 어제 5일선 안착에 대해서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실적 우려에 대한 모습들이 강조가 되면서 하락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죠. 목표 주가까지 하향을 하면서 기존에 이 NC소프트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공포를 더 높여주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런 게 나와줘야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투매가 더해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털릴 사람은 많다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대응책이 마련될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좀 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어제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게 제가 어제 하단 라인의 저점 16만 원대의 이탈을 하단으로 잡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제가 어제 호가창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켜봤습니다. 호가창을 지켜보면서 16만 원에 만주를 받쳐놓고
그리고 15만 9,500원에 또 만주를 받쳐놓고 그 위에 물량을 계속 잡아먹습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개인들을 사실상 털어먹는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어제 저점이 얼마입니까? 어제 저점이 16만 500원으로 저점을 형성하면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소폭이지만 살짝 들어올린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상 누군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실적 우려로 인해서 하락은 했지만은 거꾸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거꾸로 실적 우려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적 우려가 악재 해소,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은 개인들의 죽이기에 진입을 하면서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대, 그러니까 기존의 고점에 물렸던 투자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도마 위에 놓인 닭이나 마찬가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신규로 저처럼 최근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기관들과 상당한 심리 싸움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16만 원대 지지 테스트가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무조건 바닥을 다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해서 일단 어제 다우지수나 글로벌 주식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1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5일선 지지가 나와줘야 첫 번째가 5일선 지지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면서 완곡하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일단 첫 번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NC소프트 횡보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서 들어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를 하나 바닥에 다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편입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스닥을 제가 하락을 예측하면서 조금은 쉬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기는 일단은 피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일단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 상승할 종목들이 급락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이 나와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닥은 기다리면서 여유 있는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게 지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수 정고점 여부가 되겠죠. 2022포인트 코스닥은 엊그저께 정고점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현재 엄청난 변동성 시장에서 굳이 종목을 매수해서 무리한 투자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도 지수, 두 번째도 지수, 세 번째도 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지수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아직도 매수가 유효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